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면 다들 가장 먼저 반도체 주도주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한때 이 두 종목을 크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며칠 뒤에는 다시 거칠게 팔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 SK하이닉스가 너무 올라서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 유리기판 대장주만 보고 계셨던 분, 오늘 이 이야기는 종목 하나를 찍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대형주에서 빠질 때 다음으로 어디를 노리는지 보는 눈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챕터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이 흔들릴 때 돈은 어디로 새는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은 큰 종목이 빠지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큰 종목이 빠지는데도 어떤 작은 종목은 조용히 버티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 시장의 기둥입니다. 두 회사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고 개인 투자자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고, 이미 많이 올랐거나 단기 부담이 커졌다고 보면 팝니다. 냉정하죠? 최근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5월 초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크게 사들이며 시장을 밀어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는 두 종목을 합쳐 약 18조 원어치 순매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이 반도체를 버렸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라는 큰 흐름은 그대로인데 돈이 머무는 자리가 바뀌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큰 강물이 흐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물이 한쪽 뚝을 치다가 방향을 틀면 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찾아 흐르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돈이 빠질 때 그 돈이 전부 예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속도는 다릅니다. 대형주는 무겁습니다. 몸집이 커서 하루아침에 2배, 3배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장비주와 소재주는 기대가 한번 붙으면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출 규모는 작아도 새로운 공정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맡는 순간 시장은 그 회사를 다시 봅니다. 유리기판이 바로 그런 판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패키징에서 많이 쓰인 기판은 주로 유기 소재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커지고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고 열과 전력 문제가 커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기판은 이 한계를 넘기 위한 차세대 카드로 거론됩니다. 편평하고 미세한 회로를 만들기 좋고 대면적화에도 유리하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유리입니다. 좋게 말하면 정밀하고 안정적인 소재지만 나쁘게 말하면 깨지기 쉽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회로를 연결하고 잘라내고 검사해야 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 양산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이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시장에서 SKC와 삼성전기를 대장주로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 공장과 유리기판 사업을 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패키징 기판의 강자이고 고객사 샘플 공급과 양산 준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유리기판 시장의 큰 이름입니다. 그런데 큰 이름이 항상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새 공장이 돌아가려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시제품을 만들려면 장비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불량률을 낮추려면 검사와 가공 기술이 먼저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땅 주인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바빠지는 건 굴착기와 자재업체인 것과 비슷합니다. 유리기판에서는 이 장비 쪽에서 피롭틱스가 주목받습니다. 피롭틱스는 레이저 가공 장비 쪽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입니다. 유리기판 공정에서 필요한 레이저 TGV,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싱귤레이션 같은 장비를 다룹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유리에 아주 정교한 통로를 만들고 필요한 모양으로 자르고 반도체 패키징에 맞게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공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양산은 멈춥니다. 좋은 도자기육이 있어도 가마 온도와 칼질이 엉망이면 상품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장주만 보면 놓치는 돈이 생깁니다. SKC가 양산을 한다. 삼성전기가 고객사를 확보한다. 이 뉴스는 누구나 봅니다. 하지만 그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그 장비를 누가 납품할 수 있는지,
수율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곳에 봅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6일 피롭틱스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외국인은 22만 5,900주, 기관은 11만 6천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보도됐고 당시 주가는 6만 2,800원까지 오르며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루 수급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종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같은 반도체 안의 작은 병목 기업으로도 눈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시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반도체가 오른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본다. 유리기판이 오른다, 그러면 SKC만 본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항상 뉴스의 맨 앞줄만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맨 앞줄은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대체로 모두가 보기 전에 움직이고 모두가 확신할 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가장 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없으면 공정이 멈추는가를 봐야 합니다. 누가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누가 양산의 병목을 쥐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유리기판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장주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의 속도는 대장주의 뒤편, 장비와 소재와 공정기술을 진 회사에서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테마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인공지능 반도체가 더 커질수록 피할 수 없는 패키징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가장 먼저 돈이 흐르는 곳은 완제품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유리 한 장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판을 다시 짜는 이야기입니다. 챕터 2. 유리기판은 왜 인공지능 반도체의 새 판이 되는가? 유리기판이 왜 돈이 되는지 보려면 먼저 반도체가 왜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는지 봐야 합니다. 예전 반도체는 머리 좋은 부품 하나가 빠르게 계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는 다릅니다. 계산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도체를 한 곳에 모아붙이고 서로 빠르게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혼자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한 책상에 앉아 동시에 일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책상이 넓어야 하고 전선도 정리돼야 하고 열도 빠져야 하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칩이 많아질수록 칩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길이 좁거나 울퉁불퉁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전력도 더 먹습니다. 그동안 이 역할을 해온 것이 패키징 기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는 기존 기판만으로 한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등장합니다. 유리는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비교적 강하고 대형화에 유리하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특히 미세한 회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패키징의 후보로 떠오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장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콩이 좋다고 두부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를 만들려면 물 조절, 온도 조절, 굳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를 반도체형 기판으로 쓰려면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 구멍을 통해 위아래 회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또 기판을 원하는 크기로 자르고 분량을 찾아내고 깨지지 않게 다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 보여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수율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개를 만들어서 멀쩡한 제품이 몇 개 나오느냐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30개만 팔 수 있으면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도 적자가 납니다. 반대로 100개 중 90개가 팔 수 있는 제품이면 같은 장비와 같은 인력으로도 이익이 확 달라집니다. 유리기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은 기술 발표보다 양상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기술 발표는 기대를 만듭니다. 전사는 매출을 만듭니다. 기대는 주가를 흔들 수 있지만 매출은 기업의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를 볼 때는 뉴스 제목만 보면 안 됩니다. 세계 최초, 차세대, 게임 체인저 같은 말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언제 양산하는가? 누구에게 샘플을 보냈는가? 고객사 신뢰성 평가를 통과했는가? 장비가 실제로 들어가는가? 소재와 검사 공정이 따라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전기와 SKC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는 패키징 기판에서 이미 경험이 있고 고객사와 접점이 있습니다. SKC는 앱솔릭스를 통해 유리기판 상업화에 큰 돈을 걸고 있습니다. 둘 다 큰 그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만 보면 돈의 세부 길목을 놓칩니다.
양산이 가까워질수록 장비와 소재 회사의 이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돌아가려면 공정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도체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법칙입니다. 디램이 좋아질 때도 장비주가 움직였고 낸드 투자가 늘어날 때도 소재와 부품 회사가 먼저 관심을 받았습니다. HBM이 뜰 때도 단순히 SK 하이닉스만 오른 게 아닙니다. 검사 장비, 본딩 장비, 패키징 소재가 줄줄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리기판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완제품을 만들 회사만 볼 게 아니라 그 완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손과 발을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손과 발 중 하나가 레이저 가공 장비입니다. 유리는 딱딱하고 투명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반도체 공정에서는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나중에 큰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멍을 잘못 뚫으면 회로 연결이 불안정해집니다. 자르는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제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유리기판은 소재 싸움이면서 동시에 가공 싸움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필옵틱스 같은 장비 회사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필옵틱스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에서 그런 단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단순 기대에서 양산 준비 단계로 넘어갈수록 장비 회사의 역할은 더 구체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장주가 아닌 종목에서 진짜 돈의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장주는 시장을 열어줍니다. 장비주는 그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소재주는 그 움직임이 반복 가능한지 확인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릴 때 테마는 단순한 급등락이 아니라 산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볼 때는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라 양산이라는 문턱에서 꼭 필요한 회사를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문턱을 누가 잡고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챕터 3. SKC와 삼성전기가 대장주처럼 보이는 진짜 이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유리기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시선은 곧바로 SKC와 삼성전기로 갑니다. 이건 틀린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가장 큰 이름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먼저 떠올리고 조선업 하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먼저 떠올리듯이 유리기판에서는 SKC와 삼성전기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유리기판 사업을 전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고객사 평가, 상업화 준비라는 단어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게다가 SKC는 유상증자를 통해 글라스 기판 사업 자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확보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앱솔릭스 쪽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죠. 시장에서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말로만 하는지 실제 돈을 넣는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야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이 뽑히고 장비가 설치됩니다. 그런 점에서 SKC는 유리기판 테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될 만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패키징 기판 사업에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이 삼성전기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판을 만들고 고객사와 소통해본 경험, 품질과 납기 관리의 경험, 반도체 고객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기판이 실제 상업화로 가려면 고객사 샘플과 신뢰성 평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기가 이 흐름에서 주목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내장주가 중요하다는 말과 대장주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SKC와 삼성전기를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리포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기관과 외국인의 접근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가 빨리 반영됩니다. 기대가 빨리 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뉴스라면 새로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잔인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지 못한 회사가 핵심 병목을 쥐고 있다면 그 작은 변화가 큰 주가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를 볼 때도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SKC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기가 매력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시장이 많이 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이 본 이름 뒤에는 아직 덜 본 이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리기판 양산이 늦어지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유리기판 양산이 빨라지면 누가 먼저 매출을 잡을 수 있느냐? 대장주는 양산 성공에 큰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양산 준비 과정에서는 장비 발주와 소재 공급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 수익이 들어오기 전에도
철근과 시멘트, 장비 회사는 이미 매출을 냅니다. 물론 공사가 중단되면 그들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먼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SKC와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업이 커질수록 장비와 소재 회사는 더 구체적인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면 투자자는 늘 뉴스 맨 앞에 이름만 삽니다. 그리고 뉴스 맨 앞에 이름은 이미 사람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속도는 뒤에 있는 회사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대장주 뒤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전부 수혜주는 아닙니다. 유리기판이라고 이름만 붙었다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장비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고객사와 연결되는지, 기존 사업이 버텨주는지, 재무가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필옵틱스를 볼 때도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필옵틱스는 단순히 유리기판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주목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레이저 가공 장비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레이저 TGV,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싱귤레이션 같은 공정 장비가 언급됩니다. 이건 테마주 중에서도 역할이 비교적 선명한 편입니다. 역할이 선명한 회사는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선명해집니다. 수주가 나오는가? 고객사가 늘어나는가? 장비 매출이 실제 숫자로 잡히는가? 마진이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흐릿한 회사는 위험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팔아 돈을 버는지 불분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테마가 뜰 때 같이 오르지만 테마가 식으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대장주만 피해서 작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병목을 지은 작은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리기판 시장에서 필옵틱스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장주의 그늘에 있지만 양산이 가까워질수록 장비라는 실물 확인 지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왜 장비주가 때로는 대장주보다 먼저 움직이는지, 이 법칙을 이해하면 유리기판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테마도 다르게 보입니다. 챕터 4. 대장주보다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는 반도체 사이클의 법칙.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당연히 가장 먼저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을 오래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기 전에는 장비가 먼저 팔립니다. 양산 매출이 잡히기 전에는 투자 계획이 먼저 발표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납품되기 전에는 장비와 소재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반도체 투자의 기본 순서입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식당을 새로 연다고 해보세요. 손님이 들어와서 밥값을 내는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오고 주방 설비가 들어오고 냉장고와 그릇이 들어옵니다. 식당 주인이 아직 매출을 내기 전에도 설비 업체는 이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똑같습니다. 칩을 팔기 전, 기판을 팔기 전 먼저 필요한 건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가야 시험 생산이 되고 시험 생산이 돼야 고객사 평가가 되고 고객사 평가가 돼야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정이 시작될 때 시장은 장비주를 먼저 봅니다. 유리기판은 아직 완전히 대중화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욱 장비가 중요합니다. 기존 공정처럼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새로 길을 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멋진 발표를 했느냐보다 누가 실제 공정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리기판의 대표적인 난제는 미세 가공입니다. 유리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전기 신호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구멍의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불량이 됩니다. 구멍 주변에 손상이 남아도 문제가 됩니다. 잘라내는 과정에서 미세 균열이 생겨도 나중에 제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작은 오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접시 하나 깨지는 건 아깝고 끝이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작은 균열은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중요합니다. 필옵틱스가 주목받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이 회사는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가공 장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장비에서 쌓은 기술 기반을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으로 확장하려는 흐름입니다. 물론 기존 경험이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고객의 기준은 훨씬 까다롭고 양산 검증도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구체적일수록 주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비주는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수주 공시가 나옵니다. 납품 일정이 잡힙니다. 매출 인식이 시작됩니다. 분기 실적에 반영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이어지면 시장은 더 이상 단순 테마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성장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가 안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많은데 수주가 없고 기대는 큰데 매출이 없고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유리기판은 특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시장이 크지 않고 양산 시점이 계속 논의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도는 2026년 하반기 이후 양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망은 상업화 지연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투자자에게 양쪽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증 전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장비주를 볼 때는 흥분과 경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흥분만 있으면 고점에서 따라갑니다. 경계만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건 구조를 모르고 이름만 따라 사는 겁니다. 산업 구조를 알고 병목을 알고 확인해야 할 숫자를 정해두면 테마도 공부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유리기판에서 장비주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장주보다 작아서가 아닙니다. 양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먼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목에서 피롭틱스라는 이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롭틱스만 보고 끝내면 또 절반만 본 겁니다. 유리기판은 장비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재와 가공, 검사와 세정, 도금과 코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숨은 밸류 체인을 봐야 합니다. 챕터 5. 피롭틱스. 유리에 구멍을 뚫는 기술 하나로 판을 바꾸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유리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화려한 발표회가 아닙니다. 공장 안에서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순간입니다. 그 구멍이 반도체 위아래를 연결합니다. 그 연결이 신호를 빠르게 보내고 전력 손실을 줄이고 더 많은 칩을 한 곳에 모으게 해줍니다. 겉으로 보면 유리판 하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신호가 오가는 길입니다. 도로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시가 커지면 도로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도로만 늘리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지하도도 만들고 고가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습니다. 유리기판의 미세 구멍은 반도체 안에 터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아래를 연결해 신호가 더 효율적으로 지나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그냥 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정확해야 하고 벽이 무너지면 안 되고 통행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하나를 잘못 뚫으면 제품 전체가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 장비가 중요합니다. 피롭틱스는 바로 이 레이저 가공 장비 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레이저 TGV,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싱귤레이션 같은 장비가 핵심으로 거론됩니다. TGV는 유리관통 전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유리기판 위아래를 연결하는 길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드릴링은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 공정입니다. 싱귤레이션은 여러 개가 붙어있는 기판을 필요한 단위로 나누는 공정입니다. 단어는 어렵지만 흐름은 간단합니다. 뚫고, 연결하고,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세 가지가 유리기판 양산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불량이 생기면 비공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삐뚤어진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벽지를 발라도 집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롭틱스의 매력은 역할이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유리기판이 뜨면 우리도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리기판 공정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중 어떤 장비를 다루는지 비교적 분명합니다. 투자자는 바로 이런 구체성을 좋아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주가 나오면 확인됩니다. 고객사가 확대되면 확인됩니다. 장비 매출이 늘면 확인됩니다. 분기 실적에서 숫자가 찍히면 확인됩니다. 반대로 확인이 안 되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롭틱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무조건 위험하다도 아닙니다. 유리기판 양산의 병목에 걸쳐 있는 회사이니 확인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테마의 언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의 언어로 가야 합니다. 장비주는 수주와 매출이 말해줍니다. 말보다 숫자가 강합니다. 뉴스보다 실적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를 볼 때는 주가 급등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수급이 단발성인지 여러 날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진 뒤 주가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 수주가 실제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기존 사업 실적이 버텨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2차전지 장비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험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 변동성도 봐야 합니다. 장비회사는 고객사의 투자 일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객사가 투자를 늦추면 매출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항상 기대와 공백이 반복됩니다.
투자자는 이 공백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하루 이틀 빠졌다고 산업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급등했다고 모든 검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돼요. 많은 개인 투자자는 급등한 날에 확신을 얻고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보통 그 전에 준비합니다. 그들은 종목을 살 때 단순히 기사 제목만 보지 않습니다. 밸류체인, 수급, 유동성, 실적 가능성, 시장 기대를 함께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늦게 흥분하기보다 그들이 왜 움직였는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피롭틱스가 유리기판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장주가 하려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의 한 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장주가 아닌 종목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병목을 진 종목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병목을 진 종목은 산업이 실제로 열릴 때 가장 먼저 바빠질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경우 그 병목은 가공, 소재, 검사, 수율입니다. 피롭틱스는 그중 가공 장비 쪽에서 시장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유리를 반도체 기판으로 만들려면 소재와 공정 기술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YC캠과 캠트로닉스 같은 이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챕터 6. YC캠과 캠트로닉스까지 이어지는 숨은 밸류체인.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유리기판은 피롭틱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KC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전기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야 양산이 됩니다. 먼저 큰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유리기판 자체를 개발하고 양산하려는 대형사입니다. SKC와 삼성전기 같은 회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그 유리기판을 가공하고 검사하는 장비회사입니다.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HB 테크놀로지 같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셋째, 공정에 필요한 소재와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YC캠 같은 회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세 부류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대형사가 양산하겠다고 해도 장비가 안 되면 멈춥니다. 장비가 좋아도 소재가 안 맞으면 수율이 안 나옵니다. 소재가 좋아도 고객사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리기판 투자는 한 종목 맞히기 게임이 아니라 어느 사슬이 가장 먼저 강해지는지 보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YC캠을 봐야 합니다. YC캠은 유리기판용 코팅 소재와 포토레지스트, 박리액 같은 소재 쪽에서 언급됩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감광성 소재입니다. 사진 필름처럼 빛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소재는 눈에 잘 안 띕니다. 장비처럼 크고 화려하지도 않고 완제품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재가 안 맞으면 공정이 흔들립니다. 양념이 잘못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써도 음식 맛이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기판에서는 코팅, 박리, 세정 같은 공정이 중요합니다. 유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부분만 처리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안정돼야 수율이 올라갑니다. 수율이 올라가야 양산이 됩니다. 양산이 돼야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 회사도 그냥 곁가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핵심입니다. 캠트로닉스도 봐야 합니다. 캠트로닉스는 유리 가공과 시가, 공정 기술 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유리기판 관련 파일럿 라인, 장비 발주, 양산 가능성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 소재 매출과 유리기판 기대감이 함께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포인트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공정 인프라와 소재 사업의 조합입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 대응, 샘플 진행, 매출 반영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합니다. SKC와 삼성전기가 시장의 문을 연다. 피롭틱스가 유리를 가공하는 장비에 한 축을 만든다. YC캠이 공정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을 가진다. 캠트로닉스가 가공과 소재 쪽에서 또 다른 축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유리기판은 단순히 한 종목의 급등락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급등할 때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도 없이 종목만 보면 조금만 빠져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산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기판은 아직 초입입니다. 초입 시장에서는 뉴스 하나의 종목들이 같이 오르고 다시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테마주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립니다. 진짜 수주가 나오는 회사, 고객사 평가를 통과하는 회사, 소재가 실제 공급되는 회사,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회사, 이 회사들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테마가 식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오늘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시간이 지나도 확인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유리기판은 양산이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깨지기 쉽고 수율 잡기가 어렵고 고객사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이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병목을 해결하는 회사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어려운 문제에는 큰 돈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회사만 돈을 법니다. 유리기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기판이라는 말만 붙은 회사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봐야 합니다. 피로픽스는 가공장비, YC캠은 소재, 캠트로닉스는 가공과 공정.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보면 테마가 훨씬 차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국인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수급이 정말 의미 있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의 불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챕터 7. 외국인 수급이 말해주는 단기 과열과 진짜 확인 신호. 개인 투자자는 보통 뉴스가 난 뒤에 종목을 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야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으로 먼저 흔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샀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샀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피록틱스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장면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장중 보도에 따르면 피롭틱스는 외국인이 22만 5,900주, 기관이 11만 6천주 순매수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주가는 6만 2,800원까지 올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흥분하기 쉽습니다. 외국인도 샀고 기관도 샀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수급은 신호이지 보증서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오늘 산 주식을 내일 팔 수도 있습니다. 기관도 단기 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을 볼 때 3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한 번 들어온 돈인지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인지 봐야 합니다. 하루 순매수는 관심의 신호입니다. 여러 날 이어지는 순매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둘째, 거래량이 터진 뒤 주가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바로 무너지면 단기 매물 소화가 안 된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진 뒤 높은 가격대에서 버티면 시장이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 뒤에 실제 뉴스와 숫자가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장비 수주, 고객사 평가, 양산 일정, 실적 개선 같은 확인 신호가 붙어야 합니다. 수급만 있고 숫자가 없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샀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서 고점에서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리기판 같은 테마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번 급등하면 시장 전체가 흥분합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서 이름이 쏟아집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산업도 나쁜 가격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피롭틱스가 유리기판 장비주로 관심을 받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항상 가격과 확인 신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면 좋은 회사라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왔을 때 산업의 확인 신호가 살아있다면 그때가 더 좋은 관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급등한 날 따라가는 투자는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게 되고 작은 흔들림에도 잠을 못 잡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내 생활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보는가? 어떤 뉴스가 나오면 생각이 강화되는가? 어떤 숫자가 안 나오면 빠져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미리 적어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유리기판에서는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는가? 고객사 평가가 통과되는가? 장비 수주가 실제로 나오는가? 소재 공급이 반복되는가? 분기 실적에 매출이 찍히는가? 이것이 진짜 확인 신호입니다. 그 외의 말은 참고일 뿐입니다. 차세대, 세계 최초, 게임 체인저 같은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 계좌를 지켜주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볼 때도 단순히 몰래 담았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몰래 담은 뒤 무엇을 기다리는지 봐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양산과 수주, 고객사 검증의 구체화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호가 나오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신호가 나올 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유리기판은 단순한 급등 테마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투자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안 되는 숫자와 반드시 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좋은 산업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챕터 8. 지금 보면 안 되는 숫자와 반드시 봐야 하는 숫자.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숫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숫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숫자와 사람을 지켜주는 숫자입니다. 흥분시키는 숫자는 주가 상승률입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가? 상한가를 갔는가?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가? 이런 숫자는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켜주는 숫자는 다릅니다. 수주금액, 매출 반영 시점, 영업이익률, 현금 흐름, 부채 부담, 유상증자 가능성, 고객사 평가 일정. 이 숫자들이 투자자를 지켜줍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는 특히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회사가 기대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단계에서는 주가가 먼저 뜁니다. 하지만 실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식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보면 안 되는 숫자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단기 상승률만 보면 안 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가 하루에 크게 올랐다고 해서 산업이 하루 만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기대가 커진 것뿐입니다. 둘째, 단순 외국인 순매수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샀다는 건 관심의 신호지만 장기 확신의 증거는 아닙니다. 셋째,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매력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작은 회사는 빨리 오를 수 있지만 빨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몸집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첫째,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실제로 잡히는지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둘째, 수주와 납품 일정이 구체적인지 봐야 합니다. 어느 고객사인지 다 공개되지 않더라도 장비 공급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사업이 버텨주는지 봐야 합니다. 유리기판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모든 매출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너무 흔들리면 시간 싸움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넷째, 재무 부담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유상증자, 차입, 투자 지원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SKC가 유상증자를 통해 유리기판 사업 자금을 마련한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나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장 사업에 돈을 넣겠다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과 재무 부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양산 시점을 봐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2027년, 그 이후라는 말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양산 시점이 늦어질수록 주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면 시장은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유리기판 투자에서 반드시 봐야 할 숫자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주가가 올라도 왜 오르는지 보고 빠져도 무엇이 깨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무서워서 팔거나 그냥 들떠서 사는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흔드는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반도체가 끝났다고 볼 게 아닙니다. 돈의 자리가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SKC와 삼성전기만 보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장주는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진짜 돈의 속도는 병목을 진 회사에서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피롭틱스가 중요한 이유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리기판 양산에서 필요한 레이저 가공 장비라는 구체적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YC캠과 캠트로닉스도 같은 이유로 봐야 합니다. 소재와 공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유리기판은 양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핵심은 이름값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를 봐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유리기판 관련주를 종이에 적고 옆에 역할을 써보세요. 대형 양산사, 가공장비, 공정소재, 검사와 세정. 이렇게 나눠 적어보면 막연한 테마가 산업지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주가가 아니라 확인 신호를 적으세요. 수주, 고객사 평가, 양산 일정, 분기 매출. 이 4가지를 적어두면 급등락에 덜 흔들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짜 돈은 대장주가 아닐 수 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돈은 대장주의 뒤에서 대장주를 움직이게 만드는 회사로 먼저 흐를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에서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먼저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실적이 먼저 찍히는 회사와 기대만 남은 회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